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트코인 이 세 가지 상품을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자산이 가장 큰 수익률을 줄 수 있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엔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제가 바라보는 이 차트적 관점에 대해서 보신다면 분명히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다른 자산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쓰일 수가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를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의 로그 차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때는 2008 금융위기 때 저점을 찍었던 모양이고요. 그 후에 오르지만 또 한 번 더 이제 11년도에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갔다가 또 저점을 찍고 또 올라갔다가 저점을 찍고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자산은 결국 업앤다운을 반복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하물며 코스피까지 마찬가지거든요. 잠깐 코스피 차트를 보자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오르는 건 오르는 건데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자산이라던가 국가의 가치가 어떻게 되던 간을 떠나서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한 자연의 순리와 같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차트에서 이렇게 제가 그린 이유가 뭐냐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지금 차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시대가 다 다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차트가 의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린 이거를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채널의 의미가 있기 위한 몇 가지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이 가정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기 힘든 가정이기 때문에 이 채널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잘 봐보세요. 첫 번째는 자산 혹은 기업의 성장 속도는 달라지기는 합니다.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 달라지는 성장 구간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첫 번째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성장 속도라는 거는 달라지긴 해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지는 구간이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성장하던 기업이나 자산이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기라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기업이 계속 성장하여도 주가는 업앤다운을 반복한다. 이건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세 번째, 자산이나 기업에 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문제는 없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 라는 건데요. 좀 흔들리지 않는 메이저 자산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가 쉽게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런 자산들은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문제는 거의 없다라는 말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살아남은 거고요. 근데 이 세 가지 가정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현재 여기에 있는 지점은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는 뭐라고 할게요. 오라는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성장 속도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악재가 일어났을 때 이 지점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최악의 악재가 일어날 때 이 지점에 갈 수 있는 거고, 최악의 악재가 일어났을 때 이 지점에 갈 수 있는 거고, 최악의 악재가 일어났을 때 이 지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얘기냐면, 2008 금융위기가 왔을 때 최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이 빨간색 표시를 해둔 게 팬데믹 상황이거든요. 최근 폭락이 나왔을 때 찍은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은
최악의 일이 일어났을 때만 이 채널 안에서 바닥을 찍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때 바닥을 벗어난 이 구간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 동시에 터진 4대 악재, 코스피 1800도 안심하지 못한다. 이거 2016년 2월 11일이거든요. 이때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2016년 1월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4대 악재가 터졌다. 미국 경기 둔화, 유럽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 일본 주식시장 급락, 거기다 남북한 간 긴장 고조 등 북한에서 뭔가 이제 그런 도발이 있었다라던가 그런 악재가 한국 금융시장을 강타했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일이 벌어졌고, 지금 금융위기와 팬데믹 상황을 잇는 이 선을 넘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갔고, 이 채널 상단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 기업이 지닌 가치 안에서 최대의 상황,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찍을 수 있는 지점을 연결하는 곳이 이 곳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기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그러면 이 채널 안에서 바닥을 찍었을 때 사고 이 위를 찍었을 때 파는 게 맞겠죠. 제가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한 건데 이게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방송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해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의 채널을 그렸을 때는 이러한 채널이 나온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채널 중간에 아래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면 10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기대 수익일까요? 그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부터 고점을 찍을 때까지 약 2배 정도? 3배 정도를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느 때냐?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투자를 했을 때 채널 상단을 뚫는데 이때 기대 수익은 3배였습니다. 여기까지 보지 말고 첫 번째 구간에서 봤을 때 2배를 먹을 수 있었고, 또 바닥을 찍었을 때 한 번 더 상단까지 가면 또 2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닥을 찍었죠. 또 바닥을 찍었을 때 샀어요. 그러면 채널 중단에서 팔지 않고 그냥 쭉 기다렸다고 쳤을 때 채널 상단에서 팔면 158%, 그러니까 2.5배,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바닥에 샀습니다. 이때도 채널 중단에서만 팔았어도 50% 이상의 수익이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샀을 때 초장기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일까요?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3배, 2배에서 3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20%, 30%가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오르는 게 2배에서 3배, 그냥 바닥에서 2배에서 3배 올랐을 때가 고점이라고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의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일까요? 20-30%에서 올라온 상태, 그러니까 10%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기대 수익이 2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지금 상태에서는 2배에서 3배가 한계라는 겁니다. 약 4년에서 5년을 봤을 때 2배에서 3배면 굉장히 큰 수익이니까 그래도 들어가 볼만 하겠죠.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하이닉스를 봐볼게요. 하이닉스 역시 똑같습니다. 바닥, 금융위기 바닥 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2016년 그 4대 악재가 겹쳤을 때, 그리고 팬데믹 상황, 이걸 이은 저점을 이은 선에서, 그리고 고점끼리 이은 선 안에서 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좀 하이닉스는 보수적으로 좀 잡아볼게요. 지금 여기가 너무 큰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는 지금 바닥 구간입니다. 하이닉스는 바닥 구간에서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을 했을까요? 예, 4배 상승했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4배를 상승했고 바닥을 찍은 적이 또 2016년에 바닥을 찍었고, 상단까지는 안 갔지만 상단 근처까지 왔을 때 팔았다면 약 3배에서 4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바닥에서부터 20%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바닥에서 20%가 올라올 때가
거의 이때 부근인데,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면 3배, 4배. 그러니까 지금 기대 수익률은 3배에서 4배.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약간 더 수익률이 클 가능성이 높은 게 하이닉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수익률은 5년을 버텼을 때, 3, 4년을 버텼을 때 기대 수익률이 2배에서 3배이다. 만약에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이렇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가격 흐름은 이런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첫 번째 구간이 있고 두 번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큰 하락이 있고 나서 세 번째 상승을 하고 또 다른 채널을 만들었고, 최근 차트를 봤을 때 세 번째 이제 청색 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분홍색 차트를 깨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 차례인데, 그럼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같은 이치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바닥을 찍었을 때로부터 고점까지 봤을 때 비트코인은 2012년도에는 2000%입니다. 2000%라는 거는 이제 거의 30배 가까이 됐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바닥을 찍었을 때 사면 2016년도에 바닥일 때 샀으면 뭐 8000%.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죠.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이 빨간색 선이 반감기인데, 반감기라는 건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으로 주는 시기인데, 그만큼 시장에 풀리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반으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마다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 있어 왔죠. 자, 지금에도 반감기가 지난 상태에서, 팬데믹이 일어난 상태에서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비트코인의 기대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비트코인은 바닥으로부터 올라온 게 130%예요. 자,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130%가 올라온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이 있었을까요? 자, 요 정도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2000%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딱 1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기대 수익이 10배에서 15배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아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3, 4년을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이 10배가 아니라 4배, 3배에서 4배 정도였죠. 근데 비트코인은 1년에서 2년만 기다려도 기대 수익이 10배에서 15배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시기에 뭘 투자해야 가장 후회 없고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근 나스닥 상장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했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안정적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안정적인 회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자마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는 폭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폭등을 했고, 한 번 투자를 하고 나서 또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추가 매수를 한 다음날 주가는 한 번 더 폭등했습니다.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는 금은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국채 자산을 부풀려질 수 없거나 부풀려질 가능성이 더 적은 일부 투자 수단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 투자 수단이 비트코인인 거죠. 근데 일부 투자 수단이라고 말해놓고 반 정도를 거의 비트코인에 투자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 우리 개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투자 가치가 있음에 대해 눈치를 챘나요? 투자의 기회라는 건 항상 확실하지 않을 때 있는 법이고, 확실한 순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투자 수익이라는 건 세상이 생각하는 리스크와 내가 생각하는 리스크의 괴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기엔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세상의 리스크가 크다고 본다면 그 시점이 기회의 포착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